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2025년 7월 29일 코스피 시장 분석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겉보기에는 4년 만에 최고치 경신, 되게 화려한 뉴스인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 자료들, 뉴스랑 기술 지표 같은 걸 다 엮어서요. 코스피 상승의 진짜 동력이 뭔지, 또 혹시 숨어있는 위험은 없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치 경신이 정말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인지 살펴보자는 거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코스피 지수죠. 네. 3,230선을 딱 넘어서면서 5거래일 연속 올랐고 이게 4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소식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하루에 7,2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 숫자만 보면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주신 분석 중에는 약간 다른 숫자도 있긴 해요. 어떤 자료에서는 지수가 소폭 조정을 받아서 한 3,192, 그 수준에서 마감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네요. 아마 분석 시점이나 데이터 출처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지점은 이거 같아요. 지수는 이렇게 고공행진은 하는데 정작 시장의 대표 선수격인 삼성전자, 거기는 7만 전자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 또 2분기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랠리가 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 전체로 보면 어쩌면 기반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수는 높은데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뜨거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특히 반도체 안에서도 그 온도차가 컸다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SK하이닉스는 그 HBM 있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네, 인공지능 연산에 꼭 필요한 거요. 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어요.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 넘게 나왔으니까요. 와, 구조? 네, 완전히 시장의 스타가 됐죠. AI 붐의 수혜를 정말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는 솔직히 좀 한 발 뒤처지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영업이익이 한 4조 6천억? 기대치는 6조 원이 넘었는데 말이죠. 차이가 크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소식도 있었어요. 테슬라로 추정되는 고객사랑 22조 원이 넘는 아주 큰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요. 22조요? 파운드리요? 네, 파운드리는 이제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차세대 자율주행 칩 같은 그런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시장이 AI라는 큰 흐름 안에서도 HBM이냐 아니면 자율주행 칩이냐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갈래를 나눠서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들은 좀 어땠습니까? 방산이나 조선 쪽은 장기 수주가 있어서 좋았다고 하고 금융주는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화학, 배터리, 중공업도 괜찮았다는 분석이 있네요. 네, 그런 쪽은 좀 긍정적이었죠. 그런데 자동차는 역시 그 관세 문제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안 좋고요. 이 섹터별 온도차가 결국 살얼음판 우려를 좀 키우는 요인이군요. 그렇죠. 딱 그 지점입니다. 그럼 시장 바깥 상황은 어떤가요? 거시경제 환경도 이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90원 가까이 올랐어요. 원화 가치가 꽤 떨어진 건데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한국 주식을 샀다는 점, 이게 좀 의외예요. 네, 그게 참 특이한 지점이었죠. 보통은 원화가 약세면 외국인들은 환차손,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손해볼까 봐 투자를 좀 꺼리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뭐냐면 환율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크게 베팅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 자체를 보고 들어온 거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강한 확신,
그런 게 좀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들 정책도 좀 엇갈려요. 한국은행은 아시다시피 집값이나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잖아요. 2.5%로요. 네, 묶어뒀죠. 근데 미국 연준은 또 9월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좀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엇갈리네요, 진짜. 그런데 변수가 또 있어요. 미국 재무부가 3분기에만 1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조 달러요? 와. 네, 이게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흡수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돈을 풀려는 듯한 신호를 주는데 재무부는 돈을 걷어들이려는 계획을 내놓은 거죠. 약간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불확실성 위에 그야말로 방 안의 코끼리처럼 딱 버티고 있는 게 바로 그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이군요. 8월 1일 모든 분석 자료에서 이 문제를 핵심 변수로 꼽고 있더라고요.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관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같이 얽혀 있어서 협상이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소고기까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관세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특히 자동차 산업 타격이 엄청날 겁니다. 수출이 한 9조 원 넘게 줄고 GDP가 0.6%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0.6%나요? 타격이 상당하네요. 네,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거고요. 반도체도 사실 간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봐야죠. 이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은 계속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그럼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자료들마다 예측이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전망이 좀 갈립니다. 어떤 분석은 기술적 지표나 외국인 매수세를 근거로 한 60% 확률로 상승할 거다. 플러스 0.5에서 1.0% 정도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승 쪽이군요. 네. 반면에 다른 분석들은 기술적으로 너무 올랐다. 과매수 상태다.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이나 미국 국채 발행 같은 위험 요소가 크다. 이런 이유로 한 55%에서 60% 확률로 오히려 조정이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에서 0.5% 정도 범위로요. 하락 확률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분석 자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시각이 엇갈린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코스피가 4년 만에 최고치라는 아주 멋진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 섹터만 뜨겁고 다른 곳은 차가운 이런 온도차가 아주 극심하다는 거고요. 또 밖으로는 미국의 관세라는 아주 큰 불확실성이 버티고 있다. 그야말로 단단한 기반과 설얼한 판, 그 사이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습이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AI 반도체처럼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영역하고요. 또 관세처럼 지정학적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영역,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당히 분열된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들으시면서 이런 분열과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에 좀 더 주목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개별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이런 거시적인 위험 관리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이 고민이 앞으로 시장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